62세 동훈 씨와 10년째 함께 살고 있는 골든 리트리버 루비. 누구에게나 친근했던 루비가 아들 성민이 데려온 여자친구 미나만 보면 돌변합니다. 루비야, 이게 무슨 짓이니? 온순하던 루비가 갑자기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내는 모습에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루비 때문에 미나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반려동물 시설에 맡기는 게 어떨까요? 아들의 충격적인 제안. 과연 루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단순한 질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루비가 알고 있는 걸까요? 1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던 루비의 이상한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집에 찾아온 위험을 루비만이 감지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세 동훈이라고 합니다. 35년 동안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가 2년 전에 정년퇴직했어요. 3년 전에 아내를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먼저 보내고 지금은 아들 성민이와 우리 집 골든 리트리버 루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루비는 10년 전 비 오는 날 길에서 떨고 있던 작은 강아지를 제가 구조해서 키운 아이예요. 아내를 잃고 힘들어할 때도 루비가 큰 위로가 되어줬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루비와 관련된 일인데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4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동우는 마당에서 루비와 함께 햇볕을 쬐고 있었어요. 62세의 그는 3년 전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은 후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루비야, 오늘 날씨 참 좋다. 골든 리트리버인 루비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동훈의 손을 하찼어요. 10년 전 비 오는 날 길에서 떨고 있던 새끼 강아지를 구조해 키운 루비는 이제 동훈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동훈은 35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2년 전 정년퇴직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유일한 위로가 되어준 건 아들 성민과 루비였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대문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30대 초반의 성민이 활짝 웃으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바쁜 아들이지만 매주 주말이면 빠짐없이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성민아. 오늘은 좀 일찍 왔네. 루비가 성민을 보자 신나게 달려가 몸을 비볐습니다. 성민도 루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네, 오늘은 특별한 일이 있어서요. 성민의 목소리에 묘한 설렘이 섞여 있었습니다. 동우는 아들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뭔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슨 일인데? 사실 아버지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요. 순간 동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 혼자 지내는 아들이 늘 걱정이었는데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그래, 어떤 분인데? 회사 후배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민이 머리를 극적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 동훈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름이 뭐니? 미나라고 해요. 최미나. 오늘 같이 오기로 했는데 조금 늦는다고 연락 왔어요. 성민이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 도착한 것 같아요. 제가 데려올게요. 성민이 대문 쪽으로 향했어요. 동우는 긴장되면서도 기대가 됐습니다. 루비도 마치 특별한 날인 걸 아는 듯 꼬리를 흔들며 현관 쪽을 바라봤어요. 잠시 후 성민이 한 여성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긴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넘기고 수수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최미나라고 합니다. 미나는 깍듯하게 90도로 인사하며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어요. 목소리도 차분하고 예의 바른 게 첫인상부터 좋았습니다. 아이고, 이런 걸 왜 사왔어요? 어서 들어와요. 동훈이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우리 성민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에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평소 누구에게나 친근하게 다가가던 루비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미나를 본 루비의 귀가 쫑긋 서더니 온몸이 경직됐습니다. 루비야? 동훈이 이상해서 루비를 불렀지만 루비는 미나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루비가 왜 그래? 성민도 당황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손님에게 으르렁거린 적이 없던 루비였거든요. 루비의 으르렁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등에 털이 곤두서고 입술을 들어 올려 이빨을 드러냈어요. 완전히 경계 모드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걔를 좀 무서워해서 그런가 봐요. 미나가 당황한 듯 성민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동훈의 눈에는 그녀의 표정에서 단순한 두려움 이상의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었어요. 루비야, 이게 무슨 짓이니? 동훈이 루비에게 다가갔지만 루비는 여전히 미나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마치 뭔가 위험한 걸 감지한 것 같은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미안해요, 미나 씨. 루비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성민이 황급히 루비의 목줄을 잡으며 사과했어요. 괜찮아요. 동물들은 가끔 그럴 수 있잖아요. 미나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제가 루비를 안방에 좀 데려다 놓을게요. 성민이 루비를 끌고 안방으로 향했어요. 루비는 끝까지 저항하며 미나를 향해 지저댔습니다. 안방 문이 닫힌 후에도 루비의 낮은 으르렁 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동훈은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루비가 평소엔 정말 온순한 아이인데.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갑자기 와서 놀란 것 같아요. 미나가 다시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들어왔어요. 이번엔 좀 더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동훈의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35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를 만나온 동훈이었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제법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소파에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미나가 소파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 시선이 집 안 곳곳을 훑는 게 마치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민이가 항상 아버님 자랑을 많이 해요. 35년간 교직에 계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이 녀석이 제 자랑을 했다고요? 동훈이 웃으며 성민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안방에서 계속 들려오는 루비의 소리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네,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도 어렸을 때 선생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미나의 말솜씨가 좋았어요. 하지만 뭔가 너무 완벽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온 대사 같았어요. 아, 그래서 말을 이렇게 예쁘게 하나 보네요. 과찬이에요. 미나가 가져온 선물을 열어보니 고급 홍삼 세트였어요. 포장도 정성스럽고 가격도 상당해 보였습니다. 이런 비싼 걸 왜 사왔어요? 부담스러워요. 아니에요, 아버님. 성민 오빠가 항상 좋은 이야기만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 순간 안방에서 루비의 짖는 소리가 더 커졌어요. 마치 미나의 말을 듣고 더 격해진 것 같았습니다. 동훈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루비가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건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루비가 왜 저럴까요, 아버지? 성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글쎄, 처음 보는 일이야. 동훈이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10년 동안 함께 살면서 루비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기에 이런 반응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제가 차를 준비할게요. 동훈이 부엌으로 향했을 때 미나가 자연스럽게 따라왔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버님. 아니에요, 손님이 무슨. 괜찮아요. 저 집안일 하는 거 좋아해요. 미나가 능숙하게 찻잔을 준비하며 설거지까지 했어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지만 동훈은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안방에서 계속 들려오는 루비의 소리 때문이었어요.
특히 미나가 부엌에서 움직일 때마다 루비의 반응이 더 격해졌습니다. 루비가 정말 예민하네요. 미나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억지스러워 보였어요. 평소엔 누구에게나 꼬리를 흔들며 반기는 아이인데 동훈이 중얼거렸을 때 미나의 표정이 순간 굳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찬장에서 찻잔을 꺼내던 동훈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35년간 교직 생활을 하며 쌓인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민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너무 의심하는 건 아닌가 싶어 애써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차 준비됐어요. 거실로 돌아와 차를 마시는 동안에도 루비의 소리는 그치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미나 씨. 루비 때문에 불편하시죠? 성민이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루비가 아버님을 지키려는 마음이 강한가 봐요. 충성심이 대단하네요. 미나의 말은 이해심 있어 보였지만 동훈은 그 말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동훈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루비의 계속되는 경고음, 미나의 완벽해 보이는 모습, 그리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기분.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지만 동훈은 아직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루비가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미나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성민과 함께 집을 찾아왔어요. 매번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이나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루비의 반응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미나가 오는 날이면 루비는 아침부터 불안해했어요. 마치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걸 아는 것처럼 안방에서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아버지, 루비 때문에 미나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성민이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훈은 답답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살면서 루비가 이런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점점 커져가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 미나가 혼자 집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성민 오빠가 회사 일로 늦는다고 해서 제가 먼저 왔어요. 미나의 미소는 여전히 완벽했어요. 하지만 동훈의 눈에는 그 미소가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럴 필요 없는데. 미나 씨도 회사에서 피곤할 텐데. 아니에요.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미나가 가방에서 신선한 재료들을 꺼내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루비의 반응이 평소보다 더 격렬했습니다. 안방 문을 박차고 나오려는 듯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훈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녁 준비하는 동안 좀 쉬세요, 아버님. 미나가 상냥하게 말했지만 동훈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는데 부엌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떨어뜨리는 소리였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미나의 대답이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들키면 안 되는 일을 하다가 놀란 것 같았어요. 동훈이 화장실에서 나와 부엌을 지나갈 때 미나가 무언가를 가방에 서둘러 넣는 모습을 흘끗 봤습니다. 작은 병 같은 것이었어요. 뭔가 문제라도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냥 조미료병을 떨어뜨려서요. 미나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조미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훈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저녁을 먹는 동안 미나는 계속해서 동훈에게 음식을 권했어요. 아버님, 이 국 정말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고마워요. 잘 먹고 있어요. 그런데 국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이상한 뒷맛이 느껴졌습니다. 쓴맛이었어요. 미나가 동훈의 표정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짠가요? 간이 좀 세죠? 아니요, 괜찮아요. 동훈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어요.
성민이 도착한 건 저녁을 다 먹고 난 후였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회의가 늦게 끝났어요. 괜찮아. 미나 씨가 맛있는 저녁 해줬어. 성민이 미나를 고마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그 모습을 보니 동훈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미나가 가져온 건강차를 마신 후 동훈은 이상하게 나른해졌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 됐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성민이 걱정스러워했어요. 그냥 좀 피곤한가 봐. 요즘 자주 피곤해 하시는 것 같은데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때 미나가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아버님. 건강검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나의 목소리에 묘한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꼭 병원에 가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동훈의 등줄기로 차가운 기운이 흘렀어요. 다음 주 금요일 성민이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미나와 결혼하려고 해요. 동훈의 숨이 턱 막혔어요. 뭐라고? 사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저희 마음이 맞아서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성민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루비 때문이에요. 이렇게 계속 짖으면 미나가 우리 집에 오기 힘들어해요. 동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니? 반려동물 전문 시설에 맡기는 게 어떨까요? 루비도 나이가 많아서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할 것 같고. 뭐라고? 동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 동안 가족처럼 지낸 루비를 보내라니. 루비는 우리 가족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아버지, 저도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미나와 함께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성민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어요. 더 단호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동훈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루비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이상해. 35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쌓인 직감이 계속 경보를 울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동훈은 결심했습니다. 오래전 제자 중 하나였던 정수에게 연락해 보자고요. 정수는 현재 경찰서에서 수사관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정수야?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가운 목소리에 동훈의 마음이 조금 진정됐어요. 정수야, 선생님이 좀 이상한 부탁을 할 건데. 네, 말씀하세요. 동훈은 미나에 대한 의심과 루비의 이상한 반응에 대해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혹시 그 여자분 신분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 물론이죠, 선생님. 사진이 있으면 조회해 볼게요. 동훈은 며칠 전 몰래 찍은 미나의 사진을 정수에게 보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틀 후 정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있어. 왜? 혼자 계세요? 응, 성민이는 회사 가고 나 혼자 있어. 선생님, 큰일이에요. 정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최미나가 아니에요. 최유진이라는 이름의 전문 사기꾼이에요. 동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노인들을 상대로 한 결혼 사기와 재산 편취를 일삼아온 여자예요. 이미 3건의 피해 사례가 있고요. 정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어요. 어떤 수법을 쓰나요? 주로 독신 남성들의 자녀에게 접근해서 신뢰를 얻은 후 부모에게 서서히 약물을 투여하면서 재산을 노리는 수법이에요. 동훈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미나가 가져온 음식과 차, 그리고 이상한 뒷맛이 떠올랐어요. 선생님, 절대 그 여자가 주는 음식이나 음료는 드시면 안 돼요. 정수야, 그럼 우리 성민이는? 이미 완전히 세뇌된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아들이 아버지 말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정수의 말에 동훈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소파에 주저앉으며 루비를 바라봤습니다. 루비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루비야, 고마워. 내가 나를 지키려고 했구나. 루비가 동훈의 손을 하드며 슬픈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바로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리고 절대 혼자 있지 마세요. 정수의 말에 동우는 정신을 차렸어요. 이제 루비와 함께 최유진에 맞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성민이었어요. 아들을 어떻게 구해낼 수 있을까요? 동훈의 마음은 절망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루비가 그토록 경고해준 이유를 이제 알았으니까요.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정수와의 통화를 끝낸 동훈은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물잔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루비야, 내가 처음부터 나를 지키려고 했구나. 루비가 동훈의 발치에 와서 앉았어요. 그 충실한 눈빛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성민이 퇴근해서 집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였어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미나랑 좋은 얘기 많이 했어요. 동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제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성민아, 앉아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네, 무슨 얘기요? 성민이 소파에 앉으며 궁금해했어요. 동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미나에 대해서야. 미나요? 무슨 일이에요? 성민아, 미나는 내가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동훈이 정수에게 받은 자료를 성민에게 보여줬어요. 최유진의 범죄 기록과 사진들이었습니다. 성민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나의 진짜 이름은 최유진이야. 노인들을 속여서 재산을 빼앗는 전문 사기꾼이라고. 성민이 자료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요. 미나가 그런 사람일 리 없어요. 성민아, 증거가 여기다 있잖아. 아버지가 미나를 처음부터 싫어하셨잖아요. 이런 걸 어디서 구해오신 거예요? 성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동훈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가 확인해 준 거야. 경찰 자료에 다 나와 있어. 정수 형이요? 아버지가 부탁해서 조사한 거죠? 성민이 일어서며 화를 냈어요. 아버지, 이건 너무해요. 어떻게 제 여자친구를 이렇게 의심하실 수 있어요? 그때 성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진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미나야. 성민이 전화를 받으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낮은 목소리로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훈은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10분 후 성민이 나왔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버지, 미나가 그러는데 아버지께서 요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지셨대요. 뭐라고?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요? 미나가 그런 증상을 보이는 분들을 많이 봤다고 해요. 동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유진이 이미 성민에게 자신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심어놓은 거였습니다. 성민아, 내가 정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아버지, 루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고 미나에 대해서도 이상한 의심을 하시고. 성민의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내일 미나가 오면 다시 얘기해봐요. 차분하게요. 그날 밤 동훈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들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루비만이 유일한 편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유진이 혼자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뭔가 달랐어요. 미소는 여전했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서 와요. 동훈이 인사했지만 온몸에 긴장이 감돌았어요. 루비가 안방에서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성민 오빠는 조금 늦는다고 해요. 유진이 거실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계산적이고 냉정했어요. 아버님, 어제 성민 오빠한테 이상한 얘기 하셨다면서요? 유진의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위협적이었어요. 제가 사기꾼이라고요? 동훈의 등줄기로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증거도 있다고 하셨죠? 유진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주사기였습니다. 동훈의 숨이 멈췄어요. 아버님, 이제 그만 끝내는 게 어떨까요? 유진의 얼굴에서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더 이상 친절한 며느리감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요.
이제 숨길 필요도 없네요. 유진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제 이름은 최유진이에요. 아버님이 알아낸 게 맞아요. 동훈이 일어서려는 순간 유진이 주사기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성민 오빠는 절대 아버님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때 안방에서 엄청난 소리가 났어요. 쿵! 루비가 문을 박차고 나오려는 소리였습니다. 시끄러운 개네요. 유진이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어요. 쿵! 쿵! 루비의 몸부림이 더 격해졌습니다. 아버님, 이제 조용히 하시죠. 고통 없이 보내드릴게요. 유진이 주사기를 들고 동훈에게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안방 문이 박살나며 루비가 뛰쳐나왔어요. 10년 동안 온순하기만 했던 루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에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저리가. 유진이 소리쳤지만 루비는 멈추지 않았어요. 루비가 유진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유진이 비명을 지르며 주사기를 떨어뜨렸어요. 이 미친 개가. 유진이 루비를 발로 차려 했지만 루비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 틈에 동훈이 떨어진 주사기를 집어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그냥 비타민 주사예요. 유진이 변명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루비가 유진의 가방을 물고 마구 흔들었습니다. 가방이 찢어지면서 내용물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여러 개의 약병들, 다양한 신분증들, 그리고 다른 노인들의 사진이 든 수첩까지. 동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다 뭐예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유진이 당황해서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루비가 계속 방해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성민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정수와 경찰들이 함께 들어온 거였어요. 손들어요. 경찰이 유진을 향해 총을 겨누었습니다. 성민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체포합니다. 사기 및 살인미수 혐의로. 유진이 체포되는 모습을 본 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바닥에 흩어진 증거물들을 보더니 비틀거렸습니다. 미나야, 이게 뭐야? 이게 다 뭔데? 성민 오빠, 오해예요.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서 발견된 약물들은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성분이에요. 정수가 설명했어요. 장기간 복용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국엔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성민이 주저앉았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완전히 속았네요. 동훈은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안아줬어요. 괜찮아, 아들아. 그 여자가 너무 교묘했던 거야. 루비가 동훈의 발치로 와서 꼬리를 흔들었어요. 드디어 위험이 끝났다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루비야, 고마워. 내가 우리 가족을 구했어. 동훈이 루비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유진이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독한 눈빛을 보냈지만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루비가 있었으니까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보여준 루비가. 유진이 체포된 후 며칠이 지났지만 동훈은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악몽 같았던 일들이 정말 끝난 걸까요? 성민은 그 후로 매일 집을 찾아왔습니다. 회사도 며칠 휴가를 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성민이 또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지난 며칠 동안 몇 번이나 사과했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만해, 성민아. 내 잘못이 아니야. 동훈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하지만 성민의 자책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버지와 루비보다 겨우 몇 달 알고 지낸 사람을 더 믿었어요.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심지어 루비를 보내려고까지 했는데 루비가 성민의 발치로 다가와 머리를 비볐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성민이 루비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루비야, 미안해. 내가 우리를 지키려고 했는데. 정수가 가져온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유진의 수법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정수가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성민 씨 회사에 6개월 전부터 위장 취업했어요. 성민 씨가 회사 단체 채팅방에 아버님 자랑하며 올린 집 사진을 보고 표적으로 정한 거죠. 동훈의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미 3명의 노인분이 같은 방법으로 당했어요. 다행히 모두 발견이 빨라서 생명은 구했지만요. 성민이 얼굴을 감쌌어요. 제가 아버지 자랑하려고 올린 사진이 빌미가 된 거네요. 성민아, 내가 어떻게 알겠니? 그 여자가 너무 교묘했던 거야. 하지만 성민의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며칠 후 수의사 선생님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루비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러 온 거였어요. 루비 정말 대단하네요. 수의사가 루비를 진찰하며 감탄했어요. 개들은 사람보다 후각이 수만 배 발달해 있어요. 유진이 몸에 묻은 약물 냄새를 처음부터 맡았을 거예요. 동훈이 루비를 바라보니 새삼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경계했던 거구나. 맞아요. 루비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거죠. 수의사가 루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정말 충성스러운 아이네요.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 얼마나 강했으면. 그날 저녁 가족 셋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평화로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요리 배워볼까요? 성민이 갑자기 말했어요. 갑자기 왜? 앞으로 더 자주 와서 아버지 식사 챙겨드리고 싶어요. 동훈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성민의 눈빛이 진실했어요. 이번 일로 정말 많이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루비도 제가 더 잘 돌봐드릴게요. 성민이 루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부터 루비 간식은 제가 책임질게요. 루비가 꼬리를 흔들며 성민의 손을 핥았어요. 몇 주 후 동훈은 지역 노인회에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다른 노인분들을 도우려는 거였어요. 여러분,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동훈이 강단에서 말했어요. 루비가 있었거든요.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반려동물의 이상한 행동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예민하게 위험을 감지합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우리 강아지도 가끔 이상하게 짖는데 그럴 때마다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너무 성급하게 믿지 마세요. 동훈의 강연 후 많은 분들이 감사 인사를 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루비 정말 대단하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훈은 뿌듯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니까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성민은 약속을 지켰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집을 찾아와 아버지와 루비를 돌봤습니다. 아버지, 오늘 루비 간식 새로 샀어요. 성민이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어요. 또 샀어? 지난주에도 샀잖아. 루비가 좋아하는 것 같아서요. 루비가 성민을 보자 신나게 달려왔어요. 이제는 성민을 완전히 따랐습니다. 루비야, 오늘도 우리 집 잘 지켰니? 성민이 루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성민이 특별한 손님을 데려왔습니다. 아버지,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동훈의 가슴이 순간 철렁했어요. 또 다른 여자친구인가 싶어서요. 걱정 마세요. 이번엔 다를 거예요. 성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지영이라고 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지영이라는 여성이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의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지영이 밝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루비의 반응이었어요. 루비가 지영을 보더니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다가갔습니다. 동훈의 마음이 놓였어요. 루비가 좋아하네요. 다행이다. 루비 눈에 든 것 같아요. 성민이 안도하며 웃었어요. 지영은 정말 자연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억지로 잘 보이려 하지도 않았고 완벽한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민 오빠가 루비 이야기 정말 많이 해줬어요.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지영이 루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루비야, 안녕? 나 지영이야. 루비가 지영의 손을 핥으며 좋아했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동우는 지영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무엇보다 루비가 편안해했습니다. 아버님, 성민 오빠한테 루비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정말 영웅이네요. 그럼요. 루비가 우리 가족을 구했거든요. 동훈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몇 달 후 성민과 지영이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동훈도 마음 편히 축복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결혼 후에도 자주 올게요. 지영이도 루비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 좋은 사람 만났구나. 결혼식 날 루비도 특별한 옷을 입고 참석했어요. 하객들이 루비를 보며 모두 신기해했습니다. 이게가 그 유명한 루비예요? 정말 영리하게 생겼네요. 루비는 하루 종일 관심을 받으며 즐거워했어요. 신혼여행을 떠난 성민과 지영은 루비를 동훈에게 맡겼어요. 아버지, 루비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 우리 둘이 잘 지낼 거야. 성민 부부가 떠난 후 집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루비가 있었으니까요. 루비야, 이제 우리 둘뿐이네. 루비가 동훈의 발치에 앉아 꼬리를 흔들었어요. 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동훈이 루비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정말 아찔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동훈은 루비와 함께 마당에 나가 별을 봤어요. 루비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루비가 동훈을 올려다보며 살짝 웃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도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루비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루비 같은 반려동물들의 본능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10년 동안 함께 살면서 루비가 저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저를 지키려 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너무 성급하게 믿어서는 안 되고, 가족 간의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특히 제 직감과 루비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존재라는 걸 루비가 몸소 보여줬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